네,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목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꼭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까지 정말 알차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시장 오늘도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장중 낙폭이 매우 깊어지는 흐름 포착됐는데요. 그래도 장 막판에 이 탄력적인 흐름 보이면서 결국 양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분위기 계속해서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 그리고 조금은 진정되는 듯한 환율까지 긍정적인 재료들도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 어떤 흐름 보였는지는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주식 트렌드 커리큘럼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순서로는요, 현재 시점에서 꼭 주목해봐야 될 국내 증시 핫 이슈에 대해서 꼼꼼하게 브리핑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순서로는 10시 30분 그리고 50분 사이에 향후 주목해볼 만한 히든 종목 한 가지 챙겨왔습니다. 끝까지 주목 부탁드리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순서로는 시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특징적이었던 건 바로 외국인의 매수세였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무려 14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돌아오는 흐름 보였는데요. 오늘까지도 매수 우위 보이면서 1,300억 원가량의 매수 포지션 취했고요. 기관 역시도 1조 원가량의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다만 개인만이 또 매도 포지션 취하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코스피 장중에 7,063선까지 내려오긴 했으나 그래도 상승 전환에 성공해내면서 오늘장 종가 7,291선에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우선 반도체 투톱 나란히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 보였는데요. 미국 ADR 상장 기대감에 오늘장 5.3%가량 상승 흐름 보이면서 218만 6천 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지분을 보유한 SK 스퀘어까지도 오늘장 4.4% 급등하면서 132만 7천 원 선 마감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오늘장 중간에 낙폭이 깊어지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상승 전환에 성공해내면서 오늘장 강보합권 마감입니다. 이어서 오늘장 강했던 섹터 MLCC 섹터 그리고 기판 섹터가 있었죠. 삼성전기 마찬가지로 1%대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다만 아쉬운 건 150만 원 선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죠. 13일부터 부분적으로 파업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서 오늘장 3.6%가량 하락하면서 45만 원 선 깨지는 흐름 포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동향 보시게 되시면요. 코스피와 굉장히 유사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다소 소폭 매수하는 흐름 보이고 있고 기관은 3천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또 매도 물량을 출회하면서 오늘장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이로 인해 코스닥 장중에 780선 깨지는 흐름까지 나왔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낙폭 많이 줄여낸 채 오늘장 종가 794선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우선 시총 1위 자리에 랭크된 알테오젠이 4%가량 밀리자 이 상승 탄력이 제한됐고요. 2차 전지는 엇갈립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내림세, 에코프로는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어 로봇주 일부 반등 흐름이 나왔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합류하는 흐름 보였고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 또 삼전닉스의 추세를 따라가는 흐름입니다. 그중 주성 엔지니어링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오늘장 종가 17만 8,400원 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식 트렌드 방송에서 공략해드렸던 생방송 공략주들 상승률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격주로 방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이 6월 25일 날짜가 직전 방송일인데요. 네,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호황에서 갑자기 자동차 부품주 SL 그리고 원전주 BHI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BHI 같은 경우에는 이 어려운 시장 흐름 속에서도 무려 4거래일 만에 17.2%의 상승률 달성해줬고요. SL 마찬가지로 7거래일 만에 10.6%의 상승률 굉장히 빠르게 달성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테크윈까지 11거래일 만에 이 43.1%의 상승률을 달성했는데요. 이런 상승률 그리고 종목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찾아오고 있는 시간이고요. 10시 50분까지 방송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신다면 방금 리뷰해드렸던 종목들 얻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목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힘차게 달려주실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님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입니다. 네, 최근 국내 증시 많은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하는 국내 증시 흐름에서 특히 코스닥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참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난 6월부터 제가 좀 증시 하락세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미국과 이란의 이 충돌 소식이 전해졌었죠. 트럼프는 나토 회담 전 진행한 기자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MOU가 끝난 것 같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네, 이로 인해 이 유가와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어제 안 그래도 매도 사이드 카가 발동되는 등 굉장히 힘든 하루가 연출됐는데 애프터 마켓에서는 이 SK 하이닉스가 200만 원 선 깨지는 흐름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전체 화면 만나보는 시간 잠시 후에 가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트럼프가 입장을 또 그새 바꿨어요. 네, 맞습니다. 너 MOU 뭐 끝났다, 상대할 가치가 없다, 뭐 이런 말을 하다가 그래도 전쟁 재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소식을 전해왔는데 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재부각에 따라서 우리 국내 시장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그러니까 말을 하자마자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말은 이게 항상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이게 장기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좀 일시적인 충격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을 뭐 공격하고 나서 이란과 이제 MOU가 끝난 것 같다 네. 이 발언이 나오니까 어제 미증시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말을 바꾸니까 또 상당 부분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기존보다는 지금 호르무즈 상황이 상당히 개선된 건 맞잖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통과가 되고는 있고 공격은 당했지만 그리고 이로 인해서 유가도 지금 상당히 내려왔어요.
맞아요. 뭐 WTI 기준으로 100불이 넘어갔던 4월에는 뭐 최고 106불 이렇게 크게 튀었다가 네. 지금은 70불대 초반까지 낮아져 있습니다. 음. 어제 반등을 했는데도 유가가 떨어져 있다. 이 기름값이 왜 중요하냐면 네. 유가가 안정되면은 이건 물가에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쵸. 그렇죠. 물가가 낮아지면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죠. 당연히 뭐 좋은 결과가 되는 것인데 네.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뭐 잠깐 이슈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있죠.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지정 확정 리스크는 좀 단기 악재로만 받아들이고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다시 이란하고 전면전을 가면 또 물가 충격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네. 중간 선거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이게 질 게 분명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란도 이걸 잘 알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좀 간헐적인 공격을 통해서 협상력을 좀 높이는 수준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변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이 방향으로 바라보고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도 바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화면 보시면은 코스닥 시장은 뭐 그동안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엄청 빠졌어요. 향후에도 계속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여기서 더요. 네. 여기서 더 하락하면 조금 너무 힘들어질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미 700포인트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800포인트대가 깨졌다는 말이죠. 이 지금 나타나는 하락세가 뭐 역대 그 코스닥 증시에서 뭐 가장 좀 가파른 그런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기존에 이제 삼전 하이닉스로 많이 수급이 몰렸던 부분, 그 다음에 이란 이슈로 인해서 네.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생기니까 코스닥은 아무래도 중소형주가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중소형주들은 돈을 빌려 쓰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부채가 조금 있죠. 어렵다기보다는 투자를 좀 많이 해야죠. 네. 성장을 해야 하니까 이 성장주들은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많은 피해를 본 게 사실이고 이런 피해가 특히나 나타난 이유가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온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부동산도 오르고 뭐 물가도 오르고 또 미국과의 금리 차이 때문에 이게 장기간 누적되다 보니까 환율도 좀 문제가 됐잖아요.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최근에 환율이 고점을 한번 찍고 지금 1,500원 초반대, 1,510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이 좀 하락하는 추세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데 환율이 조금만 더 안정이 된다면 금리 인상 기조 이 부분은 사실 이미 코스닥 증시에 다 묻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죠?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더 하락을 한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금리 인상 몇 번 하겠다. 베이비 스텝 몇 번 밟겠다. 이렇게 만약에 한은에서 발표를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불확실성. 그렇죠. 불확실성 때문에 더 하락을 한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코스닥 증시에 많이 묻어 있는 좀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반등 포인트를 잡아가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저희 마지막 질문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반도체 투톱이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이 삼성전자가 26만 원대까지 내려왔었고요. SK 하이닉스가 198만 원 선까지 터치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하락 흐름에 따라서 저희는 또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 뭐 지난달까지 삼전 하이닉스만 상승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무방하죠. 정도로 너무 많은 상승이 나타났죠. 네. 그렇죠. 이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수혜로만 상승한 건 아닙니다. 이 정도 과열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자 아무튼 기존과 상황이 바뀐 부분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좀 안전한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확실한 좀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쪽으로 좀 투자를 하자. 잠깐 좀 빼놓자 돈을. 네. 약간 이런 개념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자 해소가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 안전하게 들어갔던 돈들은 좀 흩어져야 되는 게 맞겠죠. 분산된다. 그렇죠. 물론 이제
장이 다시 이제 살아났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락하는 과정에서 코스닥만 오른다 이런 건 좀 나타나기 어렵겠지만 아니죠. 지금은 좀 리밸런싱 과정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삼전 하이닉스 그럼 계속 빠지냐 뭐 그렇게는 볼 수 없는 부분이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상승이 맞습니다. 다만 그거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공통된 생각이죠. 뭐 증권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 분들이 많고 그게 맞는데 다만 이번 조정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나타난 이슈 정도로 일시적으로 반응은 할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조정은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문자 추천 주시거나 통신만 들어오시면은 이게 반송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네. 좀 자세하게 들어오시면 좀 구체적으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국내 증시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증시 브리핑은요, 공부방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 또 문자로도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문자 같은 경우에는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 함께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전문가님께서 방금 언급해 주셨죠. 이 반도체 투톱에 쏠려 있었던 이 수급이 흩어지는 흐름 속에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준비해 오셨다라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그동안 저희 주식 트렌드 방송에서 또 공략해드렸던 종목들 상승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직전 방송 공략주들이죠. 우선 BHI 같은 경우에는 무려 4거래일 만에 17.5%의 상승률 달성을 했고요. SL은 7거래일 만에 10%가량의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속에서 이렇게 좋은 상승 흐름 냈다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직전 공략주들 그리고 좋은 상승 흐름 보였던 종목들 하나씩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뭐 이게 뭐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사실 모든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공평하게 하락하는 시장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이 정도로 뭐 대단한 수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난 공략주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BHI 차트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BHI 네. 보시면은 자 보름 전 방송에서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요. 보름 전 25일에 공략을 했었죠. 자, 25일 공략이 들어갔고, 자 이후로 이렇게 좀 반등하는 흐름, 이게 차트를 넓게 봐서 그런데 이 정도 흐름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고가 16% 하루 만에, 그 다음 날은 뭐 13%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을 가지다가 다시 또 이제 좀 하락하는 흐름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거는 뭐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고요. 자, 원전 관련주로 제가 공략을 했던 종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모멘텀이 사라졌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시 하락에 따라서 종목이 대부분 좀 눌림을 가지면서 지금은 또 이제 좀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인데요. 구간 자체가 지지받기 상당히 좋은 구간이고, 이렇게 3, 4월까지 5월까지도 강하게 상승을 가지다가 차익 실현 강하게 한번 나타났죠. 지금부터는 좀 이제 모아가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미 좀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셨다면 다음 대응 구간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SL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자동차 관련주로 이제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요. 마찬가지로 차트가 뭐 큰 차이는 없죠.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제 자동차 부품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자동차 부품주를 제가 이제 기존에 공략드렸던 이유가 이제 환율에 대한 수혜가 있다. 그러니까 환율이 뛰었기 때문에 이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 수혜가 좀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6월 중순부터 증시 하락에 따라서 상당 부분 이제 하락을 했고, 코스피 종목군이고, 자, 차익 실현은 좀 단기에 좀 강하게 나타났죠. 마찬가지로 자, 55,000원대 구간에서 강하게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여기 좀 많이 갇혀 있죠. 여기 6월 24일부터 상당 기간 좀 갇혀 있는 구간인데요. 여기서 뭐 크게 더 하락한다 이렇게
정도까지 가려면은 사실 뭐 증시가 계속 하락했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증시 자체가 이제 물론 이제 코스닥이 좀 더 제가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당분간은 하락보다는 좀 이제 회복세를 슬슬 생각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이렇게는 좀 볼 수 없겠고 그보다는 좀 반등 가능성이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하방 지지력을 지금 충분히 확인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공략 이후로 10% 정도 상승이 나왔었네요. 자, 다음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한전 KPS 한번 볼게요. 자, 한전 KPS는 5월 28일에 이제 공략했던 종목이고요. 자, 이후로 6월 12일에 이제 상한가가 한번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 고점에서 이제 장세 영향으로 계속해서 탄력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못했고 이후로 좀 이제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자, 이렇게 전 고점 부근에서 상한가가 나왔다가 일시적으로 나왔다가 이제 하락을 했죠. 이러한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원전 관련주입니다. 원전은 이제 AI에 관련되어 있는 그 직접적인 수혜 섹터 중에 하나이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리밸런싱 과정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유력한 쪽이 이제 원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에서 소부장 쪽이 가장 좀 먼저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은 높겠지만,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죠. 오늘 공략주는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네. SK 하이닉스의 직접 관련주. 네,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물론 원전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원전도 이제 수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공략을 한 게 맞고요. 이렇게 포트폴리오에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다 똑같이 반도체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을 가져갔으면은 원전도 하나 가져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수급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예상하면서 좀 포트폴리오 알맞게 좀 구성하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후에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오늘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들고 오신 두 가지 시크릿 종목에 대해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은 SK 하이닉스 수혜주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원전 관련된 종목도 하나 들고 나오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타이밍에 원전주 너무 하락 흐름 나온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직전 방송에서 공략해 주셨던 이 원전 관련 종목이죠. BHI가 무려 4거래일 만에 17.5%의 상승률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이런 종목들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요, 문자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문자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히든 종목과 함께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트렌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오늘 첫 번째로 공략해 주실 섹터는 반도체 소부장 섹터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 수혜주 들고 오셨다라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께 또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상 또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아니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뭐 박앤세일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반도체 투톤만 담으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소부장을 담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아직도 있나요? 있으실 수 있죠. 아직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네. 이 삼전닉스 정말 좋아합니다. 그게 그 6월에도 제가 그런 말을 들었고, 음. 6월 말에도 들었고 계속 하락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음. 특히나 최근 수급 동향을 보면은 개인분들이 이제 하락장에서 많이 좀 수급이 이탈했어요.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네. 조금 이제 좀 사실 이제 지쳐서 주식을 조금 이제 이탈하는 그런 그런 개인 물량이 좀 많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지금 너무 저렴한데 결국엔 오를 거잖아. 이런 접근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네. 구간 자체가 지금 뭐 삼전하이닉스가 계속해서 갈 것이냐. 근데 계속해서 갈 만한 환경이 만들어져야죠. 지금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은 물론 나중엔 좀 가긴 하겠지만 당장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이 굉장히 좀 부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미증시 마찬가지로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면은 주가가 상당히 좀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조정 받을 때마다 박앤세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매일 빠지고 있는데 매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적당한 구간을 잡아서 대응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보다는 제가 이제 기존에 이렇게 여기에 몰렸던 과수급이 이제 흩어질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자, 이렇게 과수급이 몰렸다가 특히나 탁섹터의 수급까지 다 흡수를 하면서 삼전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다가 이제는 조정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 자, 수급이 만약에 전반적으로 퍼진다 시장에 라고 가정했을 때 가장 수혜받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반도체 소부장이겠죠. 소부장이죠. 왜냐하면 네. 아니 삼전 하이닉스 얘네만 돈을 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네가 돈을 벌었는데 얘네랑 직접 관련돼 있는 반도체 소부장들은 지금까지는 별 증시 흐름 때문에 별 반응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제가 딱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게 딱 그 내용이었는데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너무 삼전닉스 관련돼서도 네네. 그냥 소부장이 아니라 또 HBM 그중에서도 하이닉스 수혜주 들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상승할 것 같으니까. 네. 상승할 것 같으니까 가져왔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그 수급이 이제 퍼졌을 때, 네. 시장이 퍼졌을 때, 시장 환경이 개선됐을 때는 성장주들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특히나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가 됐던, 좀 사실 억울하게 소외됐죠. 실적은 확실한데 시장 환경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수급을 뺏기는 흐름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좀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억울하게 하락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이거는 정말 박앤세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 주부터는 소부장 종목들이 어떤 그 각 종목에 따라서 어떤 종목은 굉장히 또 강세를 보이기도 했어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오늘도 또 상한가 나온 종목도 있고 이미 이렇게 하나씩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 이유로 좀 오늘 그 HBM, 그 SK하이닉스 관련주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시는 섹터는 바로 반도체 소부장 섹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반도체 소부장 섹터 내에서도 또 가장 유의미한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님께서 무려 2가지 체크 포인트 준비해 오셨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재료부터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공략주 체크 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 공략주. 지금 질문이 혹시 섹터 얘기한 거였나요? 아니죠. 질문을 제가 들어가지고 돌발 질문. 종목에 대한 네, 체크 굉장히, 포인트. 네. 좀 약간 당황하면서 답변을 어쨌거나 드렸는데 네. 아무튼 네, 체크 포인트. 종목 체크 포인트.
종목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종목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글로벌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시장에서 자,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이제는 차세대 HBM 검사 장비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의 핵심 기업이다. 이렇게까지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최근 반도체 제형주들의 변동성과 시스템적인 어떤 그런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자, 주가가 지금 상당히 밀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 이런 상황에서도 이 기업, 이 종목 가지고 온 이유는 자, 2026년 역대급 실적 턴어라운드 요게 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다. 그리고 HBM4의 독점적 장비 모멘텀이라는 이런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올해를 기점으로 이 기업의 가치를 완전히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HBM의 고단화 미세화에 필수적인 바로 큐브 프로버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장비 이름을 얘기하면 또 이제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아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또 종목이죠. 알만한 분들은 알 수 있다. 네, 아무튼 뭐 아시더라도 이제 뭐 대응 구간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아시는 분들은 이제 스스로 이제 판단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HBM4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이 장비에 대한 글로벌 빅테크들, 글로벌 제조사들의 그런 러브콜이 본격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자, 이러한 부분들은 자, 내년 실적에 엄청나게 이제 성장할 수 있다. 내년 실적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제로 시장에서는 2026년 이 기업의 메모리 핸들러 부분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이미 200% 이상 폭증했다. 폭증한 그런 기록을 나타난 상황이고요. 자, 연간 영업이익 950억 수준으로 사상 최대치에 근접하는 당연히 삼전 하이닉스가 잘 나가니까 수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받는 것인데 이제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쌓여가는 장비 수주 그리고 테스트 수요가 본격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찍히기 시작하는 지금이 초입 단계입니다. 초입 단계. 초입 단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전과 하이닉스가 작년 말부터 뭔가 이렇게 폭발적인 수요가 막 발생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얘도 이제 그 수혜를 받아가지고 다음 차례예요. 수혜를 받기 시작하고 있다. 네. 이 초입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주가 부분도 잠시만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차트 흐름 자체도 최근 증시가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죠. 이 조정을 받으면서 증시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이 종목도 굉장히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제가 설명드린 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잖아요. 너무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증시가 밀린다는 이유로 이렇게 단기에 강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게 세일이죠. 그렇죠. 이런 게 세일이죠. 그렇죠. 삼전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너무 단기 과열이 강했잖아요. 그죠? 그동안 네. 너무 많이 단기 과열을 받았고 이제는 좀 한번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구간에 접어든 것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빛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실적이 좀씩 폭발적인 수익 뭐라고 해야 되죠? 실적? 영업이익 네. 실적이 찍히기 시작하는 초입의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좋은 환경 거기다가 우리나라 뭐 금리 인상 가능성은 물론 가지고 있지만 상황도 좀 환율 하락 추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단기적으로도 좀 접근하기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제가 문자 신청 주시면 조금 약간 설명드리면서 방송 끝나고 바로 또 연락 드려가지고 요거 좀 대응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반도체 장비 관련주 참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저희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애정하시는 종목인데요. 네, 5월쯤에 공략해 주셔서 무려 11거래일 만에 43.5%의 상승을 냈던 그런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마이크론을 포함한 이 빅테크 기업들이 또 HBM4를 증설해서 이 HBM4 생산에 집중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렇게 되면 대규모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들러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결국은 쓸 수밖에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200% 급증을 한 거고요.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둔 지금 꼭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문자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 남겨주시면 오늘의 SK 하이닉스 수혜주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원전 관련 종목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트렌드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는 반도체 소부장 섹터 내에서도 SK 하이닉스 수혜주 만나봤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공략 섹터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두 번째 공략 섹터 어떤 섹터 들고 오셨을까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전 섹터. 원전 섹터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직전 방송에서 저희 전문가님께서 이 원전 섹터 들고 왔을 때 요즘 다들 반도체만 관심 많은데 갑자기 원전? 이러고 사실 속으로는 약간 조금 뼈 때리는 말일 수 있는데 그쵸. 제가 뼈를 한번 때려볼게요.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반도체만 사서 어떻게 됐나요? 큰일 났죠. 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BHI로는 또 4거래일 만에 17.5% 상승됐잖아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이제 수익적인 부분은 그게 중요한 건 맞는데 네. 어쨌거나 이게 왜 상승을 했고 제가 왜 이걸 공략을 하냐 이런 이해를 가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 드려볼게요. 네네. 원전 섹터 왜 공략해야 되나요? 이 시기에. 자, AI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섹터들이 있죠. 네. 좀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섹터들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이제 반도체가 있겠고, 그렇죠. 하지만 반도체는 지금 이제 조정받는 구간이고, 그죠? 반도체 이제 슈퍼사이클에 속하는 종목군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섹터들도 중요한 게 맞습니다. 많죠. 그렇죠. 그리고 실적도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다만 시장 환경에 따라서 그동안은 좀 수혜를 많이 못 받았던 것 뿐이죠. 쏠림이 너무 강했었죠. 쏠림이 강했었죠. 그런 환경이었으니까. 거의 블랙홀이었죠. 그 블랙홀 수급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해를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특정한 이란 리스크라는 이런 불확실성이 그 안전한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 섹터로 자금을 더욱더 몰리게 한 그런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시장 환경이 어쨌거나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어제는 공교롭게도 미국이 좀 이란을 공격하면서 또 조금 오늘 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좀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내일도 삼전 하이닉스가 좀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흐름 그대로 간다면.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흐름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급이 퍼질 수밖에 없을 텐데 증시가 이제 안정화되면서 네. 자, 이렇게 수급이 퍼졌을 때 그러면 AI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가치가 확실하고 실적이 확실하게 찍혀 있는 이 뻔한 좋은 종목들을 미리 투자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세일할 때.
아까 세일이라고 조금 조정받으면 세일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전체적으로도 700포인트대까지 떨어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사실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코스닥이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까? 이렇게는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자는 거죠. 이렇게 접근했을 때 너무 좋은 담아가기 좀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원전 섹터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또 화면 또 보시게 되면 네네. 원전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 이유로 저희 전문가님께서 환율 정책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서는 환율 정책. 그러니까 1,500원 이상으로 뚫었잖아요. 1,560원대 그쵸. 갔다가 지금 좀 약간 더 1,51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네. 자, 이렇게 고환율이 유지되게 되면은 정책적으로 기업들의 그러니까 이거를 때려서 낮추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쁘게 그 강제로 낮추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금융당국에서 좋은 쪽으로 좀 이걸 낮출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업에게 혜택을 줘서 예를 들면 외국에 있는 달러를 국내로 가지고 와서 원화로 바꾸게끔 유도하는 정책. 네. 지금 했을 때 뭐 내가 좀 그 환전 그 좀 깎아주고 그다음에 또 이제 기업들 혜택도 주고 네. 이렇게 해줄게 지금 하면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사실 지금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좀 더 강력한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나오지 않더라도 그런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환율이 거의 뭐 최악이라고 할 수 있죠. 1,500원대를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1,400원대도 비싸다. 1,500원대도 비싸다. 이렇게 계속 비싸다 하면서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 그쵸. 부분이 지금 좀 증시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자, 어쨌거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정책 기대감, 이런 정책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정책이 나왔을 때 그러면 그러한 이유로 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자극을 받는 거예요. 또 전체적인 섹터에서도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쵸. 이러한 흐름을 예상해서 미리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게 투자겠죠. 올라가고 있는데 사는 게 아니고 지난달에도 제 사지 말라고 그쵸. 많이 얘기했었죠. 네. 삼성레이스 하면 안 된다. 네,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통신망에서 특히나 좀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쵸. 좀 그대로 하신 분들은 많이 이제 계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와 함께하지 않았던 분들께서는 막 주변에 보니까 하이닉스 290만 원대에 사시고 290만 원. 아이고 그러신 분들이 아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는 가는 건 맞지만 지금 조정 그다음에 조정 이후에 바로 반등한다 그런 시간이 좀 상당히 좀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횡보하는 구간들. 그렇죠. 조정 이후에 뭐 횡보하는 기간도 좀 길어질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런 어쨌거나 지금 리밸런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래서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러신 분 계셨어요. 하이닉스를 사셨는데 네. 하락한 거예요. 하락하니까 또 산 거예요. 그래서 반등을 해서 약수익권에 올라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시 사신 비중은 정리를 하셨냐, 다시 본 비중으로 맞추셨냐 했더니 안 하셨다는 조절 거예요. 안 하셨구나. 안 한 이유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아.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기대하고서 팔지 않을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시기가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니 원래 계획이 없던 돈이잖아요. 추가 매수라는 거는 그분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추가 매수한 비중만큼이라도 덜어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또 명확하게. 그렇죠. 제가 이렇게 폭락 전에. 네, 또 뜬금없이 네네. 돌발 질문을 했는데 이 네네. 삼성닉스에 대한 또 전략까지 같이 받아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거 이제 문자 신청 주셔가지고. 그건 나중에 친절하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 전화 통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단 시간이 네네. 별로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마지막 히든 없군요. 종목 저희가 만나보는 시간 네.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께서 원전 섹터 왜 공략해야 하는지 자세히 분석해 주셨는데요. 지금 타이밍에서 원전 섹터 좀 집중이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저희 전문가님 직전 방송의 공략주를 통해서 이 원전 종목 4거래일 만에 17.5% 상승률 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도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체크
체크포인트 2가지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그 돌발 질문을 자꾸 주셔가지고 네. 제가 헷갈리네요. 이게 답변하고 있는데 또 따고 시간이 하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아무튼 잘 대응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준비한 종목. 네, 두 번째 준비한 종목 바로 원전 관련주죠. 자, 종목 설명 빠르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원자력 발전소 설계 분야에서 마찬가지로 좀 독보적인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국내외 대형 원전은 물론이고 차세대 SMR이라고 하죠. 소형 원전 핵심 전력 인프라 기술을 그 핵심적인 그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에너지 엔지니어링의 핵심 기업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증시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 이렇게 수급이 굉장히 이탈하는 상황에서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상당히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자, 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래도 좀 영향을 약간 덜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단순한 기업 정책 기대감을 넘어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주목하는 독자적인 SMR 모멘텀과 안정적인 실적 기반이라는 이런 투자 매력을 그런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올해 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강력한 무기 바로 독자 기술로 개발 중인 해양 SMR 반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반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자, 쇠빙선 등 특수 선박 분야에서 우선 목표로 개념 설계를 성공적으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테스트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내년 9월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고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빅테크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SMR 인프라 시장에서 이 기업의 설계 역량은 대체 불가능한 그런 강한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설명 빠르게 드려보겠습니다. 자, 차트 종목 설명을 짧게 끝내고요. 자, 아무튼 SMR 섹터로 수급이 들어간다. 요거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도 특별한 기술을 가진 모멘텀을 좀 강한 모멘텀을 가진 기업이다. 실적도 이렇게 좋고. 네,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 주가 위치가 25년도의 구간까지 하락했어요. 네. 너무 하락했죠. 9만 원대. 근데 그 26년도 상승분을 4월까지 상승분 보면은 이게 막 8만 원, 9만 원대였던 종목이 19만 8천 원까지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했어요. 안 그래도 증권사에서 지금 이 종목 목표 주가 19만 원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이미 찍었습니다. 4월에. 아, 내려왔다가 다 다시. 그 전고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전고점까지는 빠르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아무튼 지금 정말 하방 지지력 강한 구간 이제 8만 원대입니다. 이미 찍었습니다. 이미 찍었고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고 이 부분 통신망에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풀어드릴 텐데요. 문자 신청 많이 주시고 좀 어려운 시장 함께 이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원전 종목 너무나도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증권가의 계속되는 목표가 상향, 더불어 1분기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수주 계약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일까요? 증권가에서는 현재 주가가 9만 원대인데 목표 주가 19만 원까지 제시했습니다. 상승룸 100%가량 열려 있다는 점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통해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로도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원전 종목 그리고 SK하이닉스 수혜주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께서는 다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